쩌리 역사 이야기.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목표는 공산주의 제거였을까? 1945년 2월 초 소련군은 베를린 동쪽 100km 떨어진 오데르강까지 진출했다. 1944년 11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이런 추세로 가면 소련이 유럽 전체를 다 먹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는데, 당시에는 영토를 장악한 세력이 원하는 사회체제를 도입하여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영은 전후 독일과의 처리 문제를 소련 혼자서 독차지할 것이 두려워 협상을 통한 소련의 저지를 계획하게 된다. 1944년 9월 미 영의 라인강 누화가 실패하여 라인강 서쪽에 발이 묶이는 동안 미군의 다급한 요청에 따라 소련군이 1월 12일 폴란드를 공격한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영소의 승전국 정상들이 모여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를 놓고 회담을 하는데, 당시 미영소의 정상들은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등이었다. 미국은 미영소가 독일을 3분할하자고 제안했고, 미국에선 당시 유대인 출신의 헨리 모건소 미 재무장관이 독일이 유무국가화를 주장하는데, 독일의 모든 산업 역량을 제거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GM의 알프레드 슬론 회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미국의 기업가나 경제 전문가들은 가난한 독일보다는 독일의 재건을 원했다. 오히려 가난한 독일은 공산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 얄타 회담 당시의 스탈린 측 요구는 폴란드 국경선을 서쪽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는데, 소련은 폴란드로부터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싶었다. 따라서 영국의 외무상 커즌이 제안했던 커즌 라인으로 국경을 정하고, 그 대신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 나이제강 동부를 폴란드로 편입시켜서 폴란드의 잃어버린 동쪽을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회색 부분의 영토는 1920년 볼시비키 정부 시절 약해진 러시아를 틈타 폴란드의 진격으로 확장된 곳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마치 합의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나고 소련의 의도를 확인한 미국은 1945년 2월 13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엄청난 폭격을 가한다. 3일 동안 내내 75만 발의 폭탄이 투하되었고 20에서 25만 명이 사망했다. 당시 미국의 전투기들은 엘베강을 따라 뛰어가는 생존자에게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하였다고 한다. 드레스덴은 군사도시도 아니고 독일은 이미 폐색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도대체 미국은 왜 그랬을까? 당시 소련군은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5월 8일이 되어서야 드레스덴에 도착한다. 사실 드레스덴 공습은 나치 소탕이 아니라 소련군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1945년 3월부터 미영 연합군의 동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한다. 3월 7일 미국이 레마겐에서 라인강을 건넜고 3월 23일 영국군이 베젤에서 라인강을 돌파한다. 엄청나게 빠른 진군 속도보다 독일 영토에 대한 점유율을 소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미 폐색이 짙은 나치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포기하다시피 후퇴하였는데, 괴벨시는 돌연 미국에게 꼼수를 제안한다.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나치와 미영이 힘을 합쳐 소련을 치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신선한 아이디어는 독일 옵션이라 불리는데, CIA의 전신이었던 OSS는 이를 추진한다. OSS가 이 계획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OSS를 이끄는 기업가 및 정치인들의 성향이 반파시즘, 반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전쟁 기간 독일인들과의 관계 유지가 있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의 공식 사망 후 새로운 후계자로 원건 나치인 카를 데니츠 제독이 된다. 데니츠 제독은 독일은 미영 연합군에게 합류하여 향후 소련과의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조지 패튼 장군도 이에 동의하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제안한다. 미국은 전투력이 거의 보존되어서 3개월이면 러시아 놈들을 쫓아버릴 수 있고 독일군을 무장시키면 아주 쉽다는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한 제안이 미국의 수많은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 로버트 탭트 상원 의원은 공산주의가 파시즘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였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1945년 3월 스위스 베른에서 OSS 요원 알렌 델러스와 나치 취재 소속 칼 볼프 장군 간 협상이 있었는데, 선라이즈 작전이다. 소련은 이 협상에서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배제되었다. 칼 볼프는 동부전선에서 소련인 30만 명 학살에 관여한 A급 전범이다. 미국은 항복한 독일군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빨치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로 확산 중인 티토의 빨치산 격퇴였다. 그러나 미국의 엘리트들과 달리 당시 평범한 미국인들은 소련의 우호적이었으며 나치의 파시즘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련군의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루스벨트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82일 만에 대통령이 된 해리 트루먼은 1945년 7월 16일 성공적인 핵실험을 마치자 힘이 생겼다고 생각한 미국은 소련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여 당연히 커즌 라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스탈린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유럽을 공산화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전후 처리를 주재하는 포츠담 회담은 패망선언의 2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핵 개발의 성공을 기다린 점이 작용했다. 독일 분단으로 인해 두 나라에 미친 영향들. 사실 소련은 독일의 분할을 원치 않았다. 당시 소련 측의 피해 배상금은 200억 달러에 할당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재건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해 피해액만 1280억 달러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3천만 명이나 되었는데 200억 달러 중에 실제 소련이 챙겨간 금액은 51억 달러였다. 그 중에서 가난한 동독이 대부분 부담하였고 45억 달러를 내게 된다. 하지만 부유한 서구의 산업지대인 서독으로부터는 겨우 6억 달러만 받았을 뿐이다. 전후 경제 재건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미국과의 불리한 군비 경쟁을 하였고 동독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공산국가들의 냉전이 종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90년 모스크바에서는 나치 전쟁을 마무리 짓는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데 1년 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다. 소련이 해체된 원인으로는 브레즈네프 체제의 미국과의 무모한 군비 경쟁으로 경제가 악화된 이유가 크지만 독일 패망 이후에도 이미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난다.